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총선 다음 날인 4월 11일 조국 대표는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조국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시기를 바란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하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그리고 어제 조국 대표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 인선에 암투가 벌어지고 있고 윤석열이 믿을 만한 검사장급 인사를 찾지 못해서 골치 아프다며 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조국 대표가 이원석과 송경호를 거듭 언급하는 것은 현 검찰의 대표적인 인물들이기도 하지만 거기가 약한 고리로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좋아요 부탁드리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까지 눌러주세요.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한동훈은 작년 말까지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검찰 인사를 주도했습니다. 물론 윤석열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던 인사들이었습니다. 이후 한동훈은 국힘의 비대위원장으로 갔고 정치 뽕을 맞고 한동훈이 꽂은 김경률이 날뛰면서 올해 1월 말에 윤석열과 한동훈은 싸웠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갈라진 이 상황을 보면 1월 말에 싸운 건 약속대로니 아니었고 진짜 싸운 게 맞습니다. 당시 갈등이 폭발했을 때 윤석열은 검찰 2인자 자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동훈이 주도했던 검찰 인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윤석열이 네 사람을 급히 꽂아 넣으며 혹시 모를 역습에 대비했다고 읽혔습니다. 그리고 2월 말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 개겼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자, 당시 서울경제기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여사 수사 처분과 관련해서 내부 이견이 있고 부딪힘이 있어 송경호 검사장 교체 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저한테도 들어왔다. 송경호 지검장이 수사와 관련해서 김 여사 소환 필요성을 주장했다가 이견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송 지검장이 좌천성 인사 방침에 반발해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검찰 안팎의 소문으로 확산됐다. 이후 박성재 장관이 인사 계획이 없다며 사태는 종식됐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일요신문에서는 서울경제 보도와 비슷한 내용을 전하면서 그 디테일을 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중심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아내 김혜경 씨는 10만 원 단위의 금액도 사적으로 쓴 게 있으면 찾으면서 왜 김건희 여사 사건은 확인하지 않느냐는 반발이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송경호 지검장이 수사 지휘권자로서 김건희 여사 소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김건희 소환 조사를 추진했다. 언제? 작년 12월 말에 송경호가 용산을 들이받은 겁니다. 여기에 당시 최종 결정권자인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깊게 관여했다기보다는 원칙적인 역할에 충실했다. 반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대통령 취임 직후가 아닌 총선을 앞둔 시기에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다시금 추진하는 것이 되레 더 큰 불만으로 와 닿았다고 한다. 총선 승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믿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다시금 꺼내든 것이 크게 실망스러웠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성재 장관이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이원석 총장이 후보로 거론되지도 않은 것도 대통령 눈밖에 난 것이라는 얘기가 함께 나온 이유기도 하다. 자, 그러니까 한동훈과 윤석열이 싸우기 한 달 전에 검찰은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의 10만원 법카 기소를 하면서 김건희를 봐주는 이 상황에 자괴감을 느꼈고 그게 송경호 지검장한테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원석 검찰총장 동의하에 김건희 소환 조사가 추진됐는데 용산과 크게 충돌하면서 야! 송경호 잘라! 이런 파열음이 났는데 그걸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한동안 인사를 단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즉 송경호를 자르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일단 불을 껐다는 겁니다. 총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당시 김건희 특검법도 국회에서 막 날아당기니 용산이 참으면서 총선 이후에 보자 라고 벼르면서 덮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CBS 김규환 논설위원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 그러니까 윤석열 키즈 사이에 분화가 생기고 있어요. 검사에서.
쉽게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는 검사 라인들이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따르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갈등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윤석열 따르는 검사 라인 등에서 송경호 지검장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쉽게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이재명도 구속시키지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러면서 무슨 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려 하느냐 라면서 의견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정보는 송경호와 함께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한동훈의 절친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언급된 이원석, 송경호, 박성재 그리고 한동훈까지도 다 윤석열 라인이 맞는데, 윤석열과 한동훈의 사이가 벌어진 상황에서는 현재 검찰 수뇌부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한동훈이 더 가깝다는 겁니다. 그동안 윤석열은 한동훈을 철석같이 믿었고 법무부 장관을 시키면서 한동훈이 인사를 다 했으니까 당연히 한동훈과 가까운 사람들이 수뇌부를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 사이가 벌어지고 나니 윤석열 입장에서는 죄다 한동훈 사람처럼 보여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한동훈과 싸우자마자 검찰 2인자 자리에 내 사람을 꼽기에 바빴던 것이고, 한동훈 라인의 송경호를 빨리 날리고 싶은데 마땅한 검사장급 내 사람이 없어서 용산 참모들 시켜서 인선 작업에 들어갔는데, 하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야, 쟤를 내가 믿어도 될까? 라는 의심도 들고 그 인선 과정이 암투가 난무해서 골치가 아프다는 겁니다. 여기에 윤석열은 전문 시위꾼 김상진을 동원해서 시위하게 하듯 가까운 검사들을 송경호한테 보내서 야, 이재명도 구속시키지 못하면서 무슨 김건희를 소환하려고 그래? 이렇게 갈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조국 대표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대검으로 달려가서 윤석열 눈에 밖에 난 이원석과 송경호를 흔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올리면서 니들 지금 상황이 어떤지 내가 제보를 받아서 잘 알고 있어요. 이제 한동훈은 개털됐어. 이제 자존심이라도 지키지 그래? 각자 도생해야지. 김건희 쳐! 라는 차원의 글을 올리면서 재차 흔들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만 봐도 윤석열과 한동훈의 싸움은 찐이죠. 자, 이 사단이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그 이전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드러난 정보들만 보면 작년 12월 말 송경호가 용산을 들이받았던 계기가 된 것은 바로 김혜경 법카 10만원 기소였던 겁니다. 타임라인 순대로 보면 10만원 기소가 있었고 송경호의 반란이 있었고 유난 갈등이 있었고 비례 후보 주기환으로 싸우고 장해찬 완주로 계속 싸웠습니다. 그중에 한동훈이 나 이 정부에 책임 없다는 발언까지 했죠. 그리고 총선 참패. 결국 믿었던 송경호의 그 뜬금없는 반란을 용산 김건희는 저 뒤에 한동훈이 있는 거 아니야? 한번 의심했고, 이후 김경률의 앙뚜아네트 발언까지 나오자 폭발해서 갈등하다가 여기까지 왔다. 이것은 10만원 기소의 역풍이다. 자, 어제 뉴스 하이킥 방송에서 장성철은 윤석열이 한동훈 때문에 총선 졌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윤석열이 12분 동안 떠들었던 그 총선 입장과 거의 유사한 얘기를 하루 전에 방송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이 한동훈 때문에 총선 졌다고 떠들고 다닌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은 한동훈을 버릴 생각인데, 오늘도 보수 언론들은 한동훈을 부활시킬 생각에 그에게 산소호흡기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라인이면서 윤석열 눈밖에 난 이원석, 송경호는 조국 대표가 바라듯이 각자 도생을 택하기보다는 한동훈의 정치적 부활을 기다리면서 엎드려 있을 가능성이 현재 높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누가 누구를 먼저 칠지는 모르겠지만 치긴 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대두덕 시대 아닙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싸우니까 용산과 국힘당이 쩍 갈라지고 검찰도 둘로 갈렸습니다. 한쪽은 만 2년도 안 됐는데 대두덕 상태가 됐고, 다른 한쪽은 치명상을 입었는데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될지 혼란스럽습니다. 이 대혼돈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EJ 상황이 올 수 있는 구도가 잡혔습니다. 앞서 유시민 작가는 고블린 스타일의 윤석열은 매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 예측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보면서 이 썰을 마치겠습니다.
고블린이 두더니가 되었는데 신체적 위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해요. 어느 날 젊은 스콧이 도전을 딱 합니다. 그때 모든 개체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같이 때려주고 고블린도 고환을 물어뜯겨 죽죠. 야,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고블린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고블린과 같은 스타일의 권력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기억해 주세요. 고블린의 비참한 최후를. 그러면 그 2인자의 최후는 뭐 없습니까? 2인자는 원래 기록할 가치가 없죠.